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CJK 장수입니다. 오늘도 EDI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피드보러 수질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이거는 IMF에 나온 자료로서 보통 피드보러 컨덕티비티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이 CO2가 포함된, CO2와 CD가 포함돼서 해서 40 마이크로지멘스 정도의 맥시멈 피드 수질을 보통 가집니다. 그 다음에 피드보러 소스 같은 경우는 보통 RO 처리수나 DI 보러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RO 포메이트를 많이 사용하죠. 온도는 5에서 한 45도, 통상적으로 보통 한 2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5도 정도 쓰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인넷 프레저는 6.9바, 아마 7바 이렇게 된 것은 이건 IMF의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바 이하 아니면은 5바 이하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메이커의 제품에 따라서 인넷 프레저의 압력이 맥시멈 최대 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크로린 같은 경우, 프리 크로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온 교환 수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산화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0.02 ppm 이하, 그다음 철분, 망간, 설파이드라든가 pH는 이제 한 4에서 11범위, 토탈 정도는 1 ppm 이하인데, 이거는 이제 회수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ppm 이하 같은 경우는 한 90% 회수율을 갖는 경우, 용존산소 0.5 ppm, TOC 0.5 ppm, 실리카 1 ppm. 실리카 같은 경우에도 수질에 따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그 피드 컨덕트 이퀴벌런트 쪽에서 CO2가 포함되어 있는데, CO2 15 ppm이 40 마이크로지멘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와도 15 ppm CO2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처리 수질에서 상당히 영향 때문에 보통은 한 10 ppm 이상 되게 되면 처리 수질이 우리가 원하는 16메가 이상 이렇게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보통 그 컨덕티비티 이퀴벌런트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RO 처리수, RO 포메이트 쪽 부분들에는 이제 전도도 메타가 있어서 컨덕티브 메타나 TDS 메타가 있어 이제 우리가 전도도가 5 마이크로지멘스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여기 이제 CO2하고 실리카를 분석해 가지고 CO2는 1 ppm 에디 CO2로다가서는 2.67 마이크로지멘스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실리카는 1.94 ppm 정도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 CO2가 2.6, 왜 CO2 1 ppm이 2.67이 나오고 실리카가 1.94를 해주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캐치 못 찾아가지고 이해해주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CO2가 NaCl로 환산했을 경우에, NaCl로 환산해서 NaCl 보통 1 ppm이 보통 전도도로다가 한 2 마이크로지멘스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나 실리카를 NaCl로 환산해서 이것을 거기에 이제 환산한 뒤에 한 2 마이크로지멘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거의 이상한 수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컨덕티비티 이퀴벌런트를 계산할 때는 RO 처리수에 나오는 컨덕티비티 5 마이크로라고 하고, CO2가 12 ppm에 실리카가 0.5다. 그러면 피드 컨덕티비티 이퀴벌런트 FCE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5에 12에 2.67, 0.5에 1.94 해가지고 38 마이크로지멘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EDI의 수질의 로드는 이게 38이 되는 겁니다. 5가 아니라 38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노우표에서 나온 피드워러의 그 이제 스펙인데, 보통 아주 다른 데보다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EDI 피드 컨덕티비티 이퀴벌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 프레저는, 워킹 레인지는 1에서 한 20 마이크로지멘스. 근데 옵티마만 수질을 아주 잘 할 때는 1에서 6 정도.
여기에서는 그 피드 컨덕트 이퀴발런트가 한 33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는데, 요거는 그 스노피어나 아이언피어의 이런 그 EDI 구조가 약간씩 틀리고, 그 다음에 흐름이 흘러가는 그 패스 길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게 되면은 pH는 5에서 9.5인데 보통 한 7.5가 가장 좋고, CO2 같은 경우는 5ppm인데 5ppm 이하를 요구하는데 한 2ppm 정도가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성분 같은 경우는 회수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TOC는 0.5 이하인데 가능하면 없는 게 좋죠. 철분, 아까 망간 이런 같은 거, 그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10ppm 이하. 그 다음에 실리카 같은 경우도 뭐 0.5ppm 이하인데, 보통은 통상 0.2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그 CL2라든가, 프리크로린이라든가, 뭐 오존, 그런 산화성 물질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RO 처리를 하게 되면 앞쪽에서 어느 정도 적어 되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죠. 인랜드 프레저는 아까 아이언피어 같은 경우는 7.5바, 그런데 여기는 한 5바 정도, 그래서 보통 한 2, 3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 컨덕트 이퀴발런트는 똑같이 마찬가지로다가 CO2의 2097에 1.94의 SiO2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워크 퀄리티에 대해서는 보통 한 10에서 18메가 정도, 보통 대부분의 EDI가 피드워러 수질에 따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0에서 18메가, 리커버리는 한 80에서 95%, 그 다음에 실리카 배제율은 한 90% 이상, 소디움이나 클로라이드는 뭐 거의 99% 이상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덕트의 그 이제 수질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EDI에 따라 가지고 이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아이언퓨어에 나온 자료들을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피드 컨덕티비티 이퀴발런트가 아까 38이었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 프로덕트의 레시비티가 저항치가 얼마나 될까 뭐 따져보니까, 보통 빨간 거와 이 빨간 거에 이 지금 맨 밑에 있는 빨간 거하고 위에 있는 빨간 거하고 해서 최저치하고 최고치로 보시면 되고, 평균치를 중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한 38 정도는 8메가에서 한 12메가 정도, 요 정도 범위에서 하고 평균적으로 한 10메가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보시게 되면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호적으로 봤을 경우에 요 정도 수치로 나가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EDI의 그 회수율 같은 경우에는 그 RO의 퍼메이트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피드볼의 경도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0.5ppm 이하 같은 경우는 한 95% 맥시멈, 1ppm 이하는 90%, 뭐 한 2ppm 이하 같은 경우는 맥시멈 한 80% 정도로밖에 이 회수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스케일 파울링이 생겨가지고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뭐 이렇게 이하로다가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RO 퍼메이트 쪽에서 보통 이제 뒤쪽에 잠깐 말씀드려서 알카리니타 CO2가 농도가 높게 되면은 그만큼 스케일 형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최대치의 그 경도 성분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리카 같은 경우가 이게 농도가 좀 높게 되게 되면은 회수율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회수율은 이러한 지금 공식에서 맥시멈에서 100-4 곱하기 ppm 피드 실리카, 요 부분들을 따져서 실리카의 그 회수 계산의 회수율을 하고 경도에 대한 회수율을 했을 경우에 높은 쪽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낮은 쪽을 적용해야만이 이제 그 스케일 파울링이 덜 생기는 거죠. 보통 그래서 95% 쪽의 그 리커버리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투패스 RO를 보통 쓰고, 그 다음에 경도는 한 0.2ppm, 실리카는 0.5ppm 이하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피드워러, 그러니까 피드워러의 그 경도 성분에 따라 가지고 회수율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그래프는 요것도 아이언퓨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알카리니티하고 CO2의 그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경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경도 성분들이 제한치가 됩니다. 이 알카리니티나 CO2에 이게 합한 것이 농도가 되게 낮게 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다가 높게 운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경우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도를 여기엔 지금 95% 같은 경우는 15ppm 정도는 뭐 한 0.5 정도 되지만 90% 같은 경우 아까 이게 1ppm인데 1ppm이 넘어도 사실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하면 이 범위를 두시고 이거는 맥시멈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피드워터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경우는 그래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EDI의 뉴멀 메커니즘인데 이온이 이제 제거되는 메커니즘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위쪽 부분들은 이너스 트랜스포테이션 해가지고 스트롱 이온들가 여러 이온들이 이제 트랜스퍼를 주로 하는 이제 영역이 되고요. 이제 중간 부분들이 워터 스피드 하면서 보통 이제 OH 이온들에 의해 가서는 약산이라든가 약염성 같으니까 그러니까 실리카라든가 CO2라든가 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OH하고 반응을 해서 마이너스 이온으로 차지를 띠게 돼서 제거되는 부분들. 그래 아래쪽 부분들은 이제 폴리싱 존이라 가지고 H와 OH 스플리팅에는 H 플러스 OH에서 이온 교환 수지가 재생이 돼서 건전한 재생된 수지로 있어서 물의 처리수의 수지를 아주 좋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게 어로 스플리팅이 일어나야만이 사실 OH 이온들이 있으면 CO2도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CO3로 되므로 되고 실리카 같은 경우에도 HSiO3로 되면서 되고 보론도 그렇고 이렇게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스 상태로 있는 경우라든가 차지를 아주 약하게 띄고 있는 같은 경우는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이제 사실은 EDI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CDI 같은 경우는 캐파티브 디이오나이징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CO2라든가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실리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제거를 거의 못 해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위클리 차지 이온들, 아까 이제 CO2라든가 실리카, 보론 같은 경우에는 위크 에나이온 차지, 그러니까 차지가 에나이온 차지를 아주 약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드라이빙 홀스를 거의 갖지를 못해서 이온이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지를 좋게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피드워터의 이온 성분들을 최소화시켜주고 CO2나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것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카라든가 이런 보론 같은 것도 최소화시켜줘야만이 이제 맥시멈 최고의 제거율을 그러니까 CO2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보론이나 특히 실리카 같은 경우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이온 부하가 적게 되면은 워킹 섹션이 이제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폴리싱 섹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폴리싱 섹션이 크게 되면은 이제 제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OH 스플리팅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가 이제 재생된 상태로 건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수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강전화, 약전화, 폴리싱 존. 폴리싱 존이 많아야만이 수질이 좋고 폴리싱 존이 작게 되면은 그만큼 이온의 누출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실리카 쪽에서 CO2나 실리카 보론 같은 경우는 EDI 공급시에서 CO2나 바이카보네이트 양이 최종 처리수의 저항값과 실리카 보론 제거 효율에 영향을 아주 크게 줍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CO2 농도가 5ppm보다 적으면은 수질이 좀 좋게 얻을 수 있고 10ppm보다 크게 되면은 실리카나 이런 보론 제어율을 거의 못 얻게 되고 어떤 CO2가 많게 되면 어쨌든 워터 스프링에서 OH 이온들과 CO2에서 바이카보네이트를 바뀌거나 CO3를 바뀌기 때문에 OH 이온들을 거의 다른 데 써버리기 때문에 보론이나 실리카 같은 경우에 차지를 띈 이온으로다가 만들지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퀴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EDI 피드 스트림 쪽에, RF 후단 쪽에
그 탈기막 같은 경우를 해서 CO2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 수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CO2 영향을 간단하게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CO2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탄련부 쪽으로 이제 CO2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 딜루 스페이스 쪽에서 CO2가 들어와서 OH- 워터 스페이스는 OH-가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플러스 이온 차지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Ni온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통과해가지고 HCO3가 되고, 근데 지금 H 플러스 이온들이 이 농축 쪽으로 다시 오는데 이것이 다해서 H2C로 CO2로다가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 CO2 부분들은 어떤 드라이빙 홀스에서 영향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산해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확산해가지고 탄련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CO2가 많으면은 이제 그 유입 CO2량이 많으면 미량의 CO2가 확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돌아옴을 해가지고 EDI에 의해서 CO2에 의해서 그 수질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2가 아주 미량 노각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주 상당한 수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EDI 쪽에 들어온 CO2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은 처리 수질을 얻는 것이 됩니다. 실리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실리카 용해도는 25도씨에서 pH가 6에서 8 정도, 약 한 120 ppm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실리카가 7 근처 중성에서는 거의 차제로 뛰지 않기 때문에 이온 교환 수지가 이온 교환을 하거나 아로나 EDI로 실리카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EDI 농축부 쪽 부분들의 또 스케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맥시멈 그 회수율이 100-4 곱하기 이 ppm 피드 실리카 요 수식에 의해서 실리카의 실리카에 의한 회수율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되는데, 보통 실리카 효율은 0.5 ppm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운전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좋습니다. 보론은 이제 그 EDI 쪽에서 보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은 잘 됩니다. 되긴 되는데 사실은 제거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헌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언퓨어의 CDI하고 믹스베드의 그를 비교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지금 그 문헌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문헌에서 제가 잠깐 그래서 3개월 후하고 4개월 후에 뭐 이렇게 이제 저걸 해보게 되면은 아로 피드 쪽에 그 보론에 58,900 bpt 정도가 들어왔을 경우에 믹스베드하고 CDI하고 했을 경우에 CDI가 훨씬 더 이게 지금 제거율이 좋습니다. 99.9%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 4개월 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CDI가 상당히 이제 좋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EDI도 보론이 잘 제거가 된다. 이런 부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EDI를 운전하실 때 이제 그 피드워터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기 위한 분석 키트 부분들인데, 이렇게 뭐 가지고 가기 좋은 그냥 이렇게 핸들링 하기 쉬운 그 하크 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CO2라든가 CL2, 하드니스, 실리카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 EDI의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하시는 것이 상당히 운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EDI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이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